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에듀파인부 교특회계 수입관리 시스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효은 연구원입니다. 다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교육 개요 및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K-에듀파인 교특회계 시스템 수입관리 사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 대상은 시도교육청별 K-에듀파인 교특회계 시스템 대표 강사 및 업무 담당자로 교육은 사전에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시스템에 업로드해드린 교육 자료에 대한 설명 후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K-에듀파인 교특회계 수입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입관리 교육 목차입니다. 시스템 개요, 수입관리 업무, 가상계좌 서비스, 스마트 고지, FAQ, 조직 개편 업무 처리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입니다. 수익관리 업무란 해입 과목의 징수, 순환 및 반환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징수 관리, 수납, 일계 관리, 장부, 보고서 관리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5가지 업무 범위로 구분한 수입 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 관리입니다. 징수 관리의 경우 징수 결의, 조정 결의, 과후납금 반환 결의, 경정 결의, 불납 결손 결의, 이월 결의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금고 내역 관리란 금고 자료, 금고 수입 월계표, 금고 수입 일계표를 조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납 내역 관리입니다. 수납 내역 관리는 수납 처리, 일계 등록, 수입 일계표 등을 관리하며 세입 월마감을 처리합니다. 수납 현황 관리란 기관별, 사업 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을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부 보고서 관리 기능은 징수 내역과 수납 내역을 징수부, 징수보고서, 세입 징수액 계산서 등으로 관리 및 보고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입관리 업무 절차입니다. 수입관리의 업무 절차는 하단의 10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 담당자가 결의 요구를 작성합니다. 이후 요구 접수 기능에서 징수관이 결의 요구권 접수 및 결제 요청을 합니다. 이후 납부고지 단계에서는 징수결의 고지서 대상 여부가 예일 경우 고지서 출력 및 스마트 고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금고 납부 처리가 있은 후에 금고 순항 내역을 대상 징수 결의에 수납 처리합니다. 이후 일계 작성 단계에서 수납 처리 건별 일계를 등록하고 일자별 수입 일계표, 월별 징수보고서 관리의 단계로 이어진 후 세입 월마감 단계에서 월별 세입 마감 처리를 하여 마지막으로 세입 징수액 계산서에서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수입관리 업무입니다. 징수관리, 금고내역 관리, 수납내역 관리, 수납 현황 관리,
장부 보고서 관리의 5단계로 이어지며 각각의 내용은 시스템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결의 요구 단계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해당 화면에서 결의 요구 목록 및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신규 결의 요구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맨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 시 신규 결의 요구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결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예산 내역을 추가한 후 납부자 정보까지 추가가 끝이 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징수 결의입니다. 징수 결의에서는 징수관이 해당 화면에서 결의 요구권을 접수하고 신규 징수 결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순서는 맨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요구 접수 대상권을 선택합니다. 이후 요구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 징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예산 내역 추가를 하고 원가 통계 비목을 조회하여 예산 내역을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선 결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산 내역을 추가하고 원가 통계 비목을 조회한 후 이를 선택합니다. 이후 부가세 적용 여부와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은 거래처 검색 팝업에서 거래처를 조회하여 납부자 정보를 추가한 후 작성된 결의를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납부자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를 조회합니다. 이후 거래처를 선택하고 계좌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목록으로 추가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는 계좌정보 선택 항목을 체크 해제하면 계좌정보, 계좌번호 없이 거래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징수결의가 작성이 완료된 후 결제를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앞 단계의 징수결의 작성이 끝이 난 후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 결제를 요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관리 업무는 간편 결제가 적용되어 있으나 징수 결의서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반 결제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 확정 일자 미입력 시 결제 완료 일자가 결의 일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가상계좌 약정 등록이 완료된 시도의 경우 가상계좌 발급 선택 항목이 보여지고 이를 선택하여 저장 시 가상계좌가 발급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고지 이용기관 등록이 완료된 시도의 경우 스마트 고지 버튼이 활성화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제 완료 및 수납 처리 후 납부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납부 일자를 클릭하여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수 결의 결제가 완료되어야 수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정 결의입니다. 이는 징수 결의액 조정을 위해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한 후 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작성 버튼을 클릭 시 조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징수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조정 구분을 선택하고 조정 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과호납금 반환 결의입니다. 이는 수입금 반환 처리를 위해 과호납금 반환 결의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합니다. 이후 결의 유형을 선택하여 작성 버튼을 클릭 시 과호납금 반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감액 여부를 선택하여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호납금 반환 이체 요구건에 대한 반환 처리 및 반환 명령 확정을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대상건을 선택합니다. 이후 반환 접수를 클릭하고 반환 명령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반환 명령 확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다음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단계가 끝이 납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금고 반환 기능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연계를 통한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반환 명령 확정 시 해당 과호납금 반환건에 대한 수납 일개 자료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일개표 결제 및 세입 월마감이 된 경우 해당 일자로는 반환 명령 확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수입금 경정 결의입니다. 이는 수입금 경정 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하여 결의 유형을 선택하여 하고 난 후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금 경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수입금 경정 결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결의 감액 여부를 선택한 후 경정 후 예산 내역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경정 결의액을 입력하여 저장 버튼과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참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금 경정 결의 작성 시 경정 후 세입목으로 신규 징수 결의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 경정 결의 결제 시 경정 후 징수 결의를 포함하여 결제가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금 경정 결의 결제 완료 시 해당 경정에 대한 수납 일개 자료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금 경정 결의 건에 대한 금고 경정 요구를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건을 선택합니다. 이후 경정 접수 버튼을 클릭하고 경정 요구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금고 경정 요구 기능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연계를 통한 경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수익금 전액 경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호납금 반환 경정 결의입니다. 이는 과호납금 반환 경정 처리를 위해 과호납금 반환 경정 결의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첫 번째로 대상 과호납금 반환 결의를 선택한 후 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작성 버튼을 클릭 시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금 경정 처리를 위해 수입금 경정 결의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결의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의 내역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 결의입니다. 이는 불납 결손 처리를 위한 작성 화면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한 후 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작성 버튼을 클릭 시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불납 결손 결의액 입력을 합니다. 이후 불납 결손 사유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과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2월 결의입니다. 2월 결의는 미수납 징수 결의를 다음 회계 연도로 2월 처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하여 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2월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2월 사유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과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하고 2월 결의 일괄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2월 사유를 선택한 후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저장과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고지서 대상 여부가 예인 결의 건은 일괄 결제 요청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고 내역 관리입니다. 금고 자료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금고 수납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맨 먼저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금고 수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고 수납 내역을 선택한 후 금고 수납 내역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후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첨부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때 참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일 금고 납부가 완료된 내역은 이길 오전에 K-에듀 파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금고 수납 내역 파일 업로드 시 이길 자동 연계로 인한 중복 발생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고 수입 일개표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은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금고 수납 일개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금고 수납 일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수입 월계표 관리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금고 세입 월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 내역 관리 화면입니다. 수납 처리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납 처리 관리란 금고 수납 내역을 대상 징수 결의에 수납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금고 수납 내역을 선택하고 수납 처리 금액을 입력한 후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은 금고 수납 내역 연계 시 징수 번호, 납부자 순번 등 결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납 처리됩니다. 다음은 금고 수납 내역을 대상 징수 결의에 일괄 수납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일괄 수립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한 후 일치 항목을 선택하고 수납 처리 대상 건을 선택합니다. 이후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일개 관리 화면입니다. 이는 일개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예산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일개 내역을 선택하고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일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납 내역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수납 처리 시 해당 건에 대한 일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수입 일개표 관리입니다. 이는 수입 일개표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일개 일자를 선택합니다. 이후 수입 일개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표 결제 시 해당 일자의 일개 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월마감입니다. 월별 징수 금액 및 수납 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하는 화면을 말합니다. 맨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마감 연월을 선택합니다. 이후 사전 마감 버튼을 클릭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후 사전 마감의 경우 해당 월의 신규 결의를 작성합니다. 마감의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신규 결의를 작성합니다. 제출 버튼의 경우 예산 결산 관리에서 접수 및 결산 마감 처리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제출한 월별 마감 내역을 접수하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명을 선택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학교의 월별 수납 금액과 본청 및 지원청에서 조회하는 수납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월마감 내역 제출 시 차액 발생 사유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납 현황 관리입니다. 기관별 징수 수납 현황의 경우 기관의 징수 수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맨 먼저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정보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입니다. 이는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정보를 클릭하여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징수 변경 내역입니다. 이는 기관별 징수 변경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을 말합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차액 현황입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별 차액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별 미수납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부 보고서 관리입니다. 징수부 조회 화면입니다. 이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징수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총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호납금 반환 내역서의 경우에도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 보고서입니다. 월별 징수 보고서를 조회하고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맨 먼저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월을 선택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입 징수액 계산서입니다. 이는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를 조회하고 계산 증명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세부 자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보고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자료 다운로드 화면 시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집계 시 반영되는 결의 내역을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일 다운로드 화면은 계산 증명 자료, 즉 감사원 보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간 세입 징수액 보고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연간 세입 징수액 보고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불납 결손액 화면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불납 결손액 보고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의 개요, 약정 등록, 발급 방법, 거래 현황 조회 등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란 재무회계에서 수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상계좌 거래 업무에 따른 거래 현황 및 집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도교육청과 금고은행 간
가상계좌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체결 후 가상계좌 약정 정보를 등록하고 가상계좌를 생성합니다. 이후 고지서 대상 징수결의 작성 및 납부 고지가 이어집니다. 이때 가상계좌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납부자가 고지받은 가상계좌로 세입금을 납부하고 나면 금고계좌 이체 요청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상계좌 무계좌에 입금된 세입금을 교특 수입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수납 내역 수신 단계에서는 제공받은 금고 수납 내역으로 대상 징수 결의에 수납 처리가 됩니다. 가상계좌 약정 등록 화면입니다. 이는 가상계좌 약정 정보를 등록하고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약정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추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결제 요청 버튼과 계좌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는 약정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 파일을 업로드하여야만 계좌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약정 등록 및 계좌 생성을 완료한 후 고지서 대상 징수 결의 작성 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하고 가상계좌 발급을 체크하고 저장을 한 후 진행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지 정보 변경 시 가상계좌 번호는 재발급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상계좌 입금 및 이체가 완료되거나 납부기한 경과 시 해당 가상계좌는 초기화된다는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거래 현황 조회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맨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가상계좌 거래 현황을 조회합니다. 이후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으로는 가상계좌의 상태는 발급, 조회, 입금, 이체, 초기화 순으로 변경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입니다. 스마트 고지란 전자고지서의 전송수단으로 납부자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고지의 기능으로는 이용기관 신청,
스마트 고지 전송, 열람 현황 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교육청에서 스마트 고지 이용 기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서 전송 대상 납부자의 스마트 고지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체크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는 개인 설정, 개인정보 관리의 화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자가 올원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 업무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스마트 고지 계약 단계에서는 시도교육청과 농협은행 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스마트 고지 신청을 통한 스마트 고지 이용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전송을 합니다. 거래처 등록에서는 거래처의 스마트 고지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이동 전화번호 입력을 합니다. 이후 고지서 대상 징수 결의를 작성하고 스마트 고지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 조회 화면에서 스마트 고지 전송 내역과 열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고지 신청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스마트 고지 이용기관 정보를 등록하고 전송하는 것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 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과 결제 요청, 그리고 전송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과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지만 스마트 고지 사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으론 스마트 고지 신청은 본청에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처 등록 화면입니다. 스마트 고지 전송 대상 거래처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거래처 구분을 선택합니다. 이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스마트 고지는 거래처 구분 중 개인, 개인사업자, 직원 세 가지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원 거래처는 나이스 시스템에서 연결되는 정보이며 K-에듀파인에서 신규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 버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스마트 고지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및 이동 전화번호가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래처 명의, 이동 전화번호 명의자 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 고지 전송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면으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 전송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약정 등록 및 계좌 생성 완료 후 고지서 대상 징수 결의 작성 시 가상 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맨 먼저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한 후 가상 계좌 발급을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스마트 고지를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고지 정보, 이때 고지 정보 변경 시 가상 계좌 번호는 재발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가상 계좌 입금 및 이체가 완료되거나 납부기한 경과 시 해당 가상 계좌는 초기화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 조회 화면입니다. 약정 등록 및 계좌 생성을 완료한 후 고지서 대상 징수 결의 작성을 한 후에 자동 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 열람을 한 경우 열람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먼저 징수결의 납부자 변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제 완료된 징수결의 납부자를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조정 결의를 통해 납부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정 결의 작성 시 조정 구분을 증감액으로 선택하고 변경 후 납부자를 신규 납부자로 추가하여 공급가액에 기존 징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변경 전 납부자의 공급가액에 기존 징수 금액 전액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분할 납부 고지서 출력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분할 납부를 위해 고지서 출력 시 납부 금액을 조정하여 출력하고 싶으실 경우 결의 조회 후 분할 납부 금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고지서 출력 시 해당 금액으로 고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분할 납부 금액에 입력한 후 화면에서 고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월마감 목록 누락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또는 유치원이 세입 월마감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세입 월마감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에듀파인의 조직 정보 및 학교 정보는 나이스 시스템으로부터 연결되는 정보이므로 누락되었을 경우 나이스 시스템에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간편결제 설정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 결제 요청 시 과제 카드를 입력하면 본문 내용 및 공개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어 바로 결제가 요청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 관리에서는 간편 결제가 적용되어 있으며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 한해 간편 결제 설정 관리 메뉴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실 수 있는 내역은 대국민 공개 여부, 공개 제한 사유, 열람 범위, 열람 제한 기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은 시도 전체 수입 관리 업무에 적용되므로 변경 전 신중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업무 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징수권 조정감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화면에서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한 후 결의 유형을 선택하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조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조정 부분에서 감액을 선택한 후 조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장 버튼과 결제 요청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는 감액 조정 내역은 결제 완료 후 채권 대장에 자동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세입 마감 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는 미수납 징수권의 조정감 처리가 완료되면 마감하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는 우측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마감 연월을 선택합니다. 이후 사전 마감, 마감, 제출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는 마감 처리 후 징수부, 징수보고서, 세입 징수액 계산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 관할 기간 변경입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 관할 조직을 변경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업 순서로는 회계 연도 및 회계 관직을 구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조직 대상을 선택하고
해당 회계 관할 조직을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변경 대상 조직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마감 처리 후 징수부, 징수보고서, 세입 징수액 계산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건 징수 결의입니다. 신조직의 징수관은 구조직의 징수관이 조정 감 처리한 결의건에 대해 신조직으로 징수 결의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작업 순서로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징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예산 내역을 추가한 후 납부자를 추가합니다. 이후 공급 가액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저장 후에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먼저 클릭하신 후 결제 요청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K-에듀파인 교특회계 수입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자료에 대한 안내는 완료되었습니다.